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오늘은 3월에 읽은 책들 중 몇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요 플래너에는 제가 읽은 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월에는 하이라이터로 읽은 날짜를 이어서 기록했다면 3월에는 조금 다르게 매일매일 읽은 책들의 제목을 적어봤어요. 하루에 2권 읽으면 2권을 쓰기도 하고 다 읽은 책들은 알아보기 쉽게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이번 달에는 14권? 14권의 책을 원독했는데 지난달에 읽다만 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3월에 책 읽기 목표를 다 못 읽은 책들 위주 읽기로 정하고 2월에 읽었던 책들을 마저 읽어가면서 3월을 보냈어요. 3월에 읽은 책들 일부는 다음번에 소개할 예정인데 오늘은 다음 주에 언급되지 않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3월 초에는 에이머스 데커 시리즈 추리소설 폴른, 저주받은 자들의 도시랑 진실에 갇힌 남자를 읽었어요. 현재까지 나온 에이머스 데커 시리즈 중에서 4권 그리고 5권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에이머스 데커인데 미식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부딪힌 후에 마주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물을 다 기억하고 공 감각이 특히 발달하는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게 되거든요. 그 능력을 살려서 이 데커가 경찰이 되고 열심히 범인을 잡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밤 자신의 가족이 집에서 살해된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망각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슬픈 일, 괴로운 일도 언젠가는 희미해질 거라는 사실이 우리를 버티게 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과거의 충격이 과거가 되지 않고 매번 떠올릴 때마다 지금 겪는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리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머스 데커가 자신의 능력, 뛰어나고 정확한 기억력을 이용해서 가족을 죽인 범죄자도 찾고 또 미해결 범죄나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게 이 시리즈의 주요한 패턴인데 시리즈 초반은 개인의 원한 위주의 범죄였다면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사회파 추리 소설이라고 좀 부를 수 있을 만한 현실 세계가 반영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뒤로 갈수록 더 재밌는 소설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온 더 무브. 온 더 무브는 올리버 섹스의 자서전인데요. 제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은 다음에 올리버 섹스 작가의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읽게 된 책이에요. 종이책으로 약 500쪽 분량이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올리버 섹스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읽었던 전작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얼핏 느꼈던 작가의 어마어마한 호기심? 탐구욕 같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이 다쳤을 때 다친 자기의 몸을 보고 환자에게 설명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내가 환자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환자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겠구나 하고 반추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탐구자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리버 섹스의 인생을 돌아보는 큰 줄기의 이야기에 더해서 그가 쓴 책들의 방향성, 쓰기까지의 과정들, 또 인간관계 등 정말 그의 모든 것, 거의 모든 것들이 정말 솔직하고 과장 없이 적혀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돌아보고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서전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려운 일을 올리버 섹스가 해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건 어떤 한 대목이 아니라 이 올리버 섹스라는 작가의 생 전반에 걸친 쓰기 습관이었어요. 올리버 섹스는 자신이 받은 모든 편지를 보관하고 자신이 보낸 편지는 사본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있고 또 어디서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손 닿는 종이가 무엇이든 일단 적어보는 습관도 있었다고 해요.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으면 색종이 같은 데 옮겨 적거나 또 타이핑해서 게시판에 꽂아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1000권이 넘는 공책에 임상일지를 쓰고
14살 때부터 쓴 일기장만 1000권에 육박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영하다가 메모하는 일도 되게 많아서 종이가 젖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 기록이 의사로서의 직업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그 제목이 집인데 가장 마지막 단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글쓰기가 잘 될 때는 만족감과 희열을 가져다 준다. 그 어떤 것에서도 얻지 못할 기쁨이다. 글쓰기는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잡념이나 근심, 걱정 다 잊고, 아니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채 오로지 글쓰기 행위에 몰입하는 곳으로. 평생에 걸쳐 내가 써온 글을 다 합하면 수백만 단어 분량에 이르지만 글쓰기는 해도 새롭기만 하며 변함없이 재미나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던 거의 70년 전에 그날 느꼈던 그 마음처럼. 제가 이 책을 특히 언급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요즘 기록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여서예요. 제가 고백하자면 일기를 못 쓰고 있어요. 이 노트에는 제가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을 적거든요. 2월을 보면 정말 열심히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으면 뿌듯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뭐든지 다 빽빽하게 적어야 될 것 같고 칸을 비우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후부터 오히려 이 노트를 열어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내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싶고 기억할 만한 하루로 만들고 싶어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기록하는 일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록을 시작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기록 자체에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기록하는 게 되게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은 겪을 만한 굳이 말을 붙이자면 기록 권태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의 심경 변화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런 강박이 어디서 왔을까? 제 경우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왔더라고요. 일기가 밀려서 빈 종이가 늘어나면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두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 빈칸을 남겨두면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빈칸을 그냥 남겨두더니 차라리 그냥 다이어리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냥 기록하는데 의미를 두면 놓쳐버린 며칠, 비워버린 일기 몇 장 그냥 두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노력했어요.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는 쓰는 게 재미있을 수가 없죠. 나중에 한 2주 정도는 아침에 쓰던 것도 저녁에 쓰던 것도 다 멈추고 딱 2가지만 썼어요. 매일 읽은 책 기록하는 독서 플래너하고 매일 먹은 거 기록하는 식단 일기. 그 대신에 일기를 안 쓰는 동안 다른 분들이 쓴 기록물들을 많이 검색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이 만든 결과물을 보면서 이 사람 거 되게 멋있다. 이거 보니까 진짜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밌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 되게 내가 해보지 못한 여러 방법이 많구나.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더라고요. 또 3월에는 적는 걸 그만둔 대신에 영화랑 다큐멘터리를 정말 많이 봤어요.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다시 기록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상들, 생각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놓치지 않으려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2주 넘게 기록 안 했으니까 이 노트는 망한 노트야. 그러니까 잘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 난 내 이야기를 즐겁게 남기기 위해서 일기라는 기록을 택한 거지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던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기록하는 걸 놓고 다른 데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기록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은 저처럼 기록하는 게 재미없어질 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아예 잠깐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재밌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아예 다른 관심사로 눈을 돌려서 다른 데 집중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괴로웠던 기억이 또 사라지는 건지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사실 어떤 일을 매일 똑같은 수치로 잘할 수 없잖아요. 가끔은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향상심, 뭔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래프가 언제나 이렇게 위로 향하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욕심이죠. 수치가 너무 미미해서 수치의 변화가 너무 미미해서 당장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 작은 결과만 도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거는 우리가 그 결과물을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멀리서 지켜보면 아주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달에 읽은 책 2권과 저의 요즘 상태, 기록 권태기를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늦었지만 3월에 북로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